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522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었고 17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 접촉자는 956명으로 이 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2월 5일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오늘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에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4일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되고 폐렴 등 X선 소견이 호전되어 2회 이상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치료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치료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담당 주치의가 오후 4시경에 별도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실은 주치의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입원 중인 환자가 몇 명 더 있어서 현장을 지키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자를 끝으로 완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6번째, 18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 4인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3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딸 1명이 확진되어 18번째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접촉자의 내용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번의 진료를 통해서 접촉한 19명,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가족, 친지 등 15명 해서 총 306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에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16번째, 18번째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전남대학교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 태국 여행 후에 확진된 그 환자 정보를 태국 보건당국에 통보하였고 태국 보건당국은 저희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받아서 현지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1월 24일 날 귀국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24일 사이입니다.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2월 3일 날 연락을 받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에 실시한 검사상 2월 5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2월 4일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 후에 현재 싱가포르 보건당국에 의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싱가포르 당국의 접촉자 등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현지 역학조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2월 5일에서 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신 분들은 보건소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1339를 통해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촉자 관리 조치 강화에 따라서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된 장소 외에 외출은 삼가하고 가능하면 화장실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 대상자의 공간에 출입을 삼가하고 개인 물품은 반드시 별도로 사용하며 격리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간격을 둔 상태에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에 대한 그 질문이 많으신데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장이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자주 벗고 쓰기보다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코에 밀착하여 바르게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표면에 병원체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식약처의 공고에 의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병원의 근무자는 감염원으로부터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KF94, KF99 같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공고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의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사용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침방울이 바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공고를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은 삼가하되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진 환자 동선 관련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과 유전 정보 제공 연구 개발 관련되어서 배석하신 담당자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좀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하고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세포에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하였고 증식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습니다.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9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 서열이 99.5 내지 99.9%가 일치하여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WHO의 염기서열 정보를 보고하였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진단제 개발에 활용하도록 적극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4분 정도 먼저 받고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섭 기자입니다. 아까 오전에 차관께도 질의 드렸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 드리겠고요. 그 싱가포르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지 내용이 좀 불분명해서 17번 환자가 연락을 받고 확진까지 누가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등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뭐 한국인이나 방역망에 잡혔지만 12번째 환자의 경우 입국자 관리 통보 국제 공조가 국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구멍이 뚫렸었던 건데 그때 브리핑 당시 그 통보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변경이 현재 진행된 건지 진행 사항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3국에서 감염된 사례가 속속 나오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확대된 사례 정의가 7일 날 나오는 것인지 만약에 새로운 사례 정의가 나온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물량이 7일부터 2천여 건으로 늘어난다고 오전 브리핑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늘어난 검사 물량을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늘리는 쪽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종 코로나 발생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것인지 어디에 방점을 두실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그 같은 그 컨퍼런스에 다녀온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확진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사 이게 다국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사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환자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접촉자를 파악할 수 없는 거는 초기 환자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자를 파악해서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 환자가 돌아가서 확진이 됐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그 출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공지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 쪽도 확인을 했고 싱가포르하고도 확인을 해서 이 처음에 감염이 일어났던 싱가포르의 그 컨퍼런스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이제 공조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12번째 환자가 국적이 중국이어서 일본에서 접촉자에 대한 통보를 중국으로만 통보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국자 통보를 그 국적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가 출국한 나라도 정보가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제보건규약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지침이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해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서는 2월 7일 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후에 그 확인된 환자가 싱가포르 사례와 또 태국에서 유입된 사례, 일본에서 유입된 사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중국 이외의 그런 최근에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유입된 환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의심해서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검사를 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적어도 저희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검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의사가 의심하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거나 이런 경우 또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병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네, 예, CBS의 김민재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너댓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첫 번째는 태국에서 온 그 16번 환자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올해 있어서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 접촉자 중에서도 의료진 혹은 뭐 관련된 호흡기라든가 이런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접촉자 중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규모가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입원 환자 퇴원 관련해서 아마 뭐 4시에 브리핑이 있겠지만 퇴원 기준을 여기에 명시해서 써주셔서 이제부터는 이 퇴원 기준이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의사 재량에 따라서 검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환자들이 무리하게 검사를 요구한다거나 뭐 아니면 민간 기업 같은 데서 노동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한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어떤 더욱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태국에서 유입된 그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귀국한 날짜가 1월 19일이고 이 16번 환자가 발병한 게 1월 25일이기 때문에 잠복기로 따지면 태국에 있었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공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지금 오늘부로 환자가 6명 더 늘어서 25명의 확진 환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내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환자 발생 지역이라거나 그쪽의 환자 정보와 저희 환자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 보건당국이 저희랑 공동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그 환자의 태국에서의 동선과 태국에서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원 기준 네, 이 21세기 그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현재 306명의 접촉자를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2번의 외래인데 다행히 응급실에서 약간 선별 진료가 이루어졌고 해서 접촉자의 숫자가 19명으로 대부분은 의료진과 종사자가 많고 환자분도 몇 분 계시지만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신 분은 없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종사자들이 65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명단이 구체화되면은 좀 더 숫자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외래를 또 받기 때문에 외래에 오셨던 환자분들 그리고 이분이 입원한 당시에 퇴원했던 환자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명단을 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이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내과적인 그런 고령의 그 만성 기저질환자보다는 조금은 그 급성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것들은 현재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퇴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날 지침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퇴원 기준을 확정을 할 건데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2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2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퇴원 기준이 좀 더 지침이 명확해지면 2월 7일 날 아마 지침에 그게 반영이 돼서 개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에 그리고 네, 검사에 대한 우려, 그 과도한 우려, 지금 저희도 듣기로는 여행 갔다 오면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라고 한다. 학교에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예전에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검사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검사로 음성을 확인할 정도의 검사 물량인가 그런 필요성 가치는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민들께서도 자제해 주시고 꼭 고위험군들이 검사에서 밀리지 않고 중요한 검사를 제때 검사를 수행해서 진단받을 수 있게끔 불필요한 검사 요구나 검사에 대한 그런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게 3시에는 이석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짧게 질문하고 답변도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분 정도 더 받고 당산에서 서너 분 받고 또 오겠습니다. 네.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먼저 12번 환자 접촉자가 66명 어제 이제 그랬는데 오늘 21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17번 환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별진료소에 방문했던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세 번째로 18번 환자가 16번 환자에 의한 2차 감염자인지 아니면은 태국에서 함께 감염돼서 들어온 건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18번 환자는 현재는 증상이 없습니다. 접촉자 검사에서 일단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확진으로 분류가 된 환자이고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감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공동 노출이기도 하고 또 태국 이 16번 환자 발병 이전의 공동 노출이기도 하고 이 환자로부터 가장 같이 병실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접촉자이기도 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 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환자의 경우에는 귀국하시고 발열들 증상이 있어서 한양대학교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폐렴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하고 대증치료를 하셨고요. 그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일반 진료를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동선은 지금 저희 즉각대응팀이 구리로 나가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리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KBS 이승훈입니다. 저도 17번 환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17번 환자가 말레이시아인하고 밀접 접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던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말레이시아인이 개인적으로 이 양성 얘기를 이렇게 전해준 건지 아니면 말레이 정부에서는 관련 통보를 해주지 않은 건지 이건 국제 공조 차원의 어떤 얘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확진자가 21세기 병원에서 전남대로 이동 못한 게 음압 앰뷸런스가 부족해서였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음압 시설이 된 앰뷸런스 현황이 전국적으로 어떤지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음압 장치 같은 게 된 앰뷸런스가 있나요? 네. 그 현황을 좀 공개해 주시. 지금 못 하시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전에도 이게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에 더해서 태국, 싱가포르까지 이제 3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검역 조치 입국할 때 검역 조치 강화 같은 계획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환자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출장이 회사의 아마 회의였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 출장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메일로 공지를 한 걸로 그걸 보고 인지하신 걸로.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람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확진이 됐으니까 주의하라라는 그런 식의 통보를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아무것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누가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지를 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확진 환자도 저희 확진 환자랑 공동 노출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누구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는지는 싱가포르가 현재 조사 중이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압구급차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 쪽에서 한 3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특별 검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 검역대를 통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감시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모든 입국자들이 다 시행은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도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의무화해서 하는 거는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한 명씩 환자 유입된 걸로 좀 지정하기는 근거가 좀 더 필요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부연해서 아까 접촉자 수가 왜 갑자기 줄었냐 질문이 있었는데 답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접촉자 수를 기존에는 이제 일상 접촉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접촉자 수를 포함을 했는데 저희가 재분류를 해서 좀 더 밀접 접촉자에 가깝고 접촉이 강도가 높으신 분들은 밀접으로 분류해서 자가격리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 접촉자는 굉장히 좀 넓은 폭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연관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감시는 유지하되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의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접촉자를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반영된 그런 수치입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고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8번째 환자분 증상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증상 상태에서 병원체를 가진 그 일본과 같은 사례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16번째 환자분이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폐렴 때문이었는지 그때도 그 선별진료소에서 따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8번째 확진 환자는 현재는 증상이 없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이분이 이제 수술 후에 계속 입원 상태였기 때문에 해열 진통제 같은 그런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이제 발열이 나타나는 걸 안 보이게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침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은 현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입원하시면서 격리병상에서 좀 더 그 임상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발견한 환자들은 초기에는 그냥 근육통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 입원하면서 폐렴이 대부분 많이 생기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무증상이라는 건 현 시점의 그런 얘기고요. 이분이 어떻게 임상 경과가 변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선별 분류소, 요즘은 응급실에서는 대부분 환자 분류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병원 내 노출자가 비교적 적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당산 기자실에 순서대로 질문해 주십시오. 경향신문,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순으로 질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희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제3국 입국자 관리 대책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기후월 조회 확대한다고 했지만 일단 의료진 현장 판단을 하더라도 키트 수가 한정돼 있고 접촉자 공조에도 시차가 일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길원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세뇌소 앞서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발생에 맞춰서 겨우겨우 가는 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위험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빠른 정보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A형 독감 키트처럼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한 키트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시간 단축하는 진단 검사 방법이나 시약을 개선해서 시간 단축하는 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그 R&D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기부에서도 이거 관련돼서 이제 현안 긴급에 대한 R&D 플랜을 세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반영해서 좀 더 신속한 검사법 개발들이 연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개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국 입국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큰 고민인데 현재 환자가 한 20여 명 정도 전후로 발생하는 각 국가들을 다 같이 위험국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기에는 위험도에 대한 판단이 그 중국하고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장 그 위험도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찾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넓게 방역망을 치면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준에 맞게 사례정이나 이런 조치들을 좀 강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가별로의 정보 공유는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또 별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 기자님. 저 국민일보 김현선 기자인데요. 그 16번 27일 동선은요. 그 발열 현상이 있어서 22세기 병원에 갔다가 중간에 6시에 강남대병원 이제 거기를 가 있다고 응급실 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자료 질문 자료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저 광주 쪽 그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이 그 22세기
온 거를 따져봐라 이런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21세기 병원에서 그 전남대병원 가봐라. 근데 전남대병원에서도 중국 방문했냐 이것만 따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자료를 좀 부족해서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18번 환자 따님분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16번 환자분은 막 기침할 때 피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태 좀 알려주세요. 16번 환자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병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그 증상이 났을 때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있었고 또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것도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건소나 1339의 방침이 태국을 다녀와서 열나는 걸로 지금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안내를 드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 정의를 고치고, 그리고 또 의사의 재량이나 증상의 위중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에 한 200여 개 미만의 검사들을 수행을 24시간 해왔는데, 아무래도 민간으로 확대되는 게 50여 개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검사의 기반을 확대하면 좀 더 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그런 수요들도 저희가 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TV조선 이데일리 기자님 순으로 세 분 받고 세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은희 기자인데요. 여기 보면 12번 환자 접촉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병원 지금 그래가지고 발이 묶인 사람들, 의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몇 명인지 이런 거 궁금하고, 그 다음에 17번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원가 환자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3차 감염자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싱가포르가 지금 원가 환자를 모른다면 싱가포르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2번 감소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21세기 병원은 현재 그 병원을 일단 통제를 하면서 환자에 대한 조사, 노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면 검체 검사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가 되면은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의료진이나 종사자들의 노출자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환자들 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정형외과적인 수술이다 보니까 퇴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으로 퇴원해서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병원에 1인실로 분산해서 격리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현재 환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조사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부터는 이러한 그 격리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17번 환자인 경우에는 아직은 그 초반 환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1차인지 2차인지는 알 수 없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싱가포르에서 그 컨퍼런스 참석자 전체에 대한 뭐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뭐가 규모나 그 내역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진 팀장. 역학조사 환자관리팀장 곽진 팀장입니다. 네, 그 12번 환자분의 접촉자는 모든 환자분들의 접촉자를 재분류를 했고 12번에서의 감소분은 그러니까 일상 환자로 그냥 그대로 남게 했었던 부분이 대부분은 이제 아주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체류했었던 그런 분들이시고, 예를 들면은 이제 영화관 같은 넓은 곳에 그냥 같이 계셨던 이런 분들이나 인천 뭐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이런 곳에 이렇게 그냥 넓은 공간에 내원객으로 이렇게 잠시 체류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상 접촉자로 그냥 그대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TV조선 이데일리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8번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후 이제 딸과 엄마가 함께 2인실에 입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26번 환자도 그 21세기 병원에서 이제 외래뿐만 아니고 결국 나중에 입원 환자가 되는 것인지 사실 여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전에도 그 논란이었던 게 이게 어제는 뭐 코트 격리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오늘 아침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격리 조치되는 건 이해를 했는데 메르스 때 보면 결국 그 성모병원도 코트 요청이 있었는데 보건당국이 그때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후 전파가 커졌다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전파력이 메르스보다 신종코로나가 더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트 격리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마지막 3번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연구 성과라면서 섭씨 20도를 환경하고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보건당국은 실제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한 것이 있다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종인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실제로 중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당국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16번, 18번 환자분이 같은 그 병원에 입원 상태로 되어 있으셨는데요. 이제 16번 환자분께서 따님을 병간호 하시기 위해서 2인실을 각각 입원하는 형태로 본인도 아프시기 때문에 병간호를 하면서 본인도 치료하시면서 2인실을 계속 같이 묵으신 걸로 처음엔 1인실이었다가 환자분이 좀 힘들어지니까 아예 2인실로 옮겨서 각각 그 침대를 사용하시면서 진료를 받으신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그 같이 노출된 사람들 한 공간에 격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코호트 격리가 되더라도 1인실 격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감염자가 혹시나 발병하는데 같은 병실을 또 2인실을 쓰고 있다거나 엄격하게 관리가 안 되면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하게 격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는 환자의 상태, 뭐 중환의 정도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병원과 저희 지자체와 저희 중앙 그 즉각대응팀이 논의를 해서 격리 방식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여기는 이제 정형외과다 보니까 급성기에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개인별로 의견도 묻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어디에 어떻게 격리할 건가에 대한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호트 격리를 고려했느냐는 거는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격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신종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저께 이제 처음 바이러스 분리 배양을 했고 분리 배양된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 연구들은 진행을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 끝으로 이데일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이 국내병원 신입 환자 같은 경우 아까 25일 증상이 나왔고 하셨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동남대병원을 2번 방문했거든요. 27일에 이미 1차 방문을 응급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응급실에서의 그 슈퍼스프레드 가능성 많이 있으신가요? 네. 1월 25일 날 이제 폐렴 때문이고 또 이 환자분이 아마 전남대 치료를 계속 받으셨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남대 병원으로 병원이 의뢰를 했고 응급실을 가셨지만 응급실에서 선별 분류소를 거쳐서 제한된 공간에서 진료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촉자 숫자가 많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런 거는 병원과 CCTV와 이런 걸 통해서 동선 확인을 다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른 일반 많은 응급실 환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2월 3일에는 선별 진료소를 이동을 한 번이 나왔는데요. 27일에 방문했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는 두 가지의 경로가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남대 병원이 이제 선별 진료소 보다 응급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선별 환자 분류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별도의 구획에서 검사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이틀 동안에 간 공간이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질문 안 하신 기자님들 순서대로 이렇게 세 분 해주십시오. 랜디 서울경제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21세기 병원의 전 의료진과 그리고 입원 환자 중에 현재 격리가 안 되신 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기준에 의료진이 아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의료진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17번 환자 관련해서 또 문건이 돌고 있거든요. 거의 상세하게 나와 있는 문건이 또 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통보했다는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러면 자국 확진자가 나왔는데 접촉자 조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우리 17번 환자가 파악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파악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 아직 알리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확진 환자는 최근에 확진된 환자고 말레이시아 환자가 발병한 이후의 접촉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말레이시아 환자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싱가포르의 컨퍼런스의 공동 참석자이기 때문에 접촉자가 아니라 공동 노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통보를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접촉자가 아니고 공동 폭로자이고 공동 폭로자인 사실은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참석자가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의 의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잠복기 감염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누군가가 있고 근데 그 사람 아직 파악을 못했다라고 질문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그러면 도대체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싱가포르랑 공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7번 문건은 어떤 문건을 말인지 제가 본 게 없어서 확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21세기 병원의 의료진들은 지금 이제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노출자,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상태에서 14일간 진료 배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있었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격리는 합니다. 자가격리가 됐든 병원에 격리를 하게 됐든 이런 다양한 그런 격리 공간으로 격리는 무조건 하되 격리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김현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숫자를 알려주기로 하셨는데요. 그게 파악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코레일에서 이제 확진자랑 자가격리자 명단을 질본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질본에서 잘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그게 제공이 될 건지 혹은 제공이 어렵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제공이 될 수 있고 제공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숫자는 제가 보도자료 앞단에 말씀을 드려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레일의 명단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 없이 저희가 그 명단을 통째로 드리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혹시 자가격리 대상자인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요청하는 기관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다 모든 기관에 제공할 수는 그거는 없다라는 그런 법률사항에 안 되는 부분이고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 있고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배제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KTV 이혜진 기자입니다. 입원 환자 퇴원을 오늘 몇 시쯤 하는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환자 접촉자 수가 총 75명인데 그럼 자가격리에서 그때 이제 7일 24시 이후에 이제 해제되는 대상은 총 몇 명인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 환자의 퇴원 시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환자분의 개인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따가 병원 브리핑 하실 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시간까지는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75명의 접촉자들은 순차적으로 격리된 시점이나 노출 시점을 따져서 대부분 격리 해제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럼 한 10분 정도 남아서 전체적으로 한 5분 정도 질의받겠습니다. 한번 아직 하지 않으신 기자님 위주로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SBS 박광민입니다. 그 17번 환자 성형외과 의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혹시 증상이 나온 이후에 뭐 진료를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되는 바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18번 환자가 수술해서 지금 입원한 상태면 혹시 그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게 무리가 없는 건지 뭐 그 상태 혹시 뭐 왜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거 파악된 게 있는지 그 좀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같이 그 부분하고요. 그 오전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그 ITS 통해서 이제 중국 이외 지역의 정보를 받겠다라는 말씀 아까 차관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본 쪽에서 의견이 있는지 혹시 그 논의가 진전된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번 환자의 직업은 개인정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즉각대응팀이 현재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은 이제 수술을 받고 계속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전남대병원으로 격리가 된 상태인데요. 거기서 가지고 계셨던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거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 질병 정보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TS를 통해서 입국자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그걸 감안해서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거를 보는데요. 다만 이게 하루에 3번씩 정보를 받아서 또 의료기관이나 이런 심평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자체의 어떤 부하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중요한데 정보가 가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 그 동남아 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뉴스피 이문석입니다. 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앞에 나온 확진자 접촉자인 956명으로 보면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2번 확진자가 퇴원을 하는데 지금 확진 환자 좀 많은 분들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퇴원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 혹시 넘버링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 숫자는 이 숫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좀 큰 틀로 큰 폭으로 능동감시라고 잡았던 분들은 14일 종료될 때까지는 그 방침은 그냥 유지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접촉자 조사는 접촉자란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무조건 다 자가격리와 1대1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강화된 접촉자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퇴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몇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별 그 환자 상태에 대한 것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고 또 검사 결과도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 거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상태가 안정적이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심이 돼서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보고 계시는 그 확진 환자의 임상의사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환자들에 대한 특성, 진료 방침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그런 그 국가임상위원회나 국가임상 TF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중간 단계라도 정보가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당산에 마지막으로 2분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순으로 2분 부탁드립니다. CBS 황영찬입니다. 그 접촉자 수가 400명 가량 줄었는데 접촉자 기준을 재분류하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2시간 같이 있었던 영화관에서 줄었다는 게 잘 이해가 일단 안 돼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접촉자에서 제외를 하신 건지 뭐 시간인지 뭐 거리인지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상 접촉자로 남은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접촉자에서 빠졌던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관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화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결핵처럼 전파되는 감염병은 아니고 이제 비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거리에 저희가 비행기도 앞뒤 7열을 잡는 것처럼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재분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이렇게 넓게 잡았던 분들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여전히 남지만 그분들은 접촉자, 그러니까 자가격리 접촉자 숫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조정이 된 거고요. 한 번 잡아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분들은 14일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완료할 때까지는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서울에서 짧게 하나씩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좀만 구현해 주시면 그게 어떤 거리나 시간 이런 거로 분류하신다는 기준이 좀 활용이 좀 되겠어요. 기준을. 저희가 이제 비말 접촉인 경우에는 주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1m, WHO 그 접촉자 기준을 보면 1m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기존에 썼던 건 한 2m 정도의 거리인데 그건 굉장히 좁은 거리고요. 그러니까 항공기 좌석 7석이면 앞에 3석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2-3배 정도의 거리를 따져서 그 노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그런 기준이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예, 연합뉴스, 경향신문, 아시아경제까지만 서울에서 받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또 문자로 받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거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8번 환자, 16번 환자 발견 이전에 공동 노출이 있다고 하셨는데 태국 여행을 같이 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16번 환자가 태국 여행한 동역자가 누군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음식당 새벽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 16번, 18번을 포함하여 가족 5명이 같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 공동 노출자면서 또 16번 환자의 접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인데 짧게 여쭤보면 아까 문건 17번 환자 문건이 유출된 게 아니라 구리시에서 홈페이지에 자세한 동사가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한양대 구리병원에 가서 선별 진료를 받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 의료기관을 두 곳을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오는데 선별 진료 여부만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 26일에 방문했을 때요. 지금 그 부분은 구리시에서 어떤 동선을 공개하셨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우리 조사팀한테 확인을 해야 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제처럼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했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전체 접촉자가 계속 헷갈렸었는데 이 956이라는 게 표에 있는 1번부터 지금 조사적 10번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45명과 해제되는 분 아닌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해제가 막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총 누계로 숫자를 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격리 중인 사람이 궁금한 건데 네. 45명 빼야 되고 그 확진자 6명도 빼면 905명이 현재 지금 격리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1번 환자께 빠지는 건 맞고요. 나머지에서는 좀 미세한 조정이어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현재 자가격리 중인 환자로 카운트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이 지자체마다 이렇게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예, 그럼 세종에 질문 한 번도 안 하신 기자님 있어서 마지막 한 번만 받겠습니다. 예, 저 뉴스원 기자 서영민입니다. 좀 전에 보도가 나온 게 광주 21세기 병원장이 이 16번 환자를 코로나로 의심을 했는데 정부가 이게 중국이 아니라 태국을 여행하고 왔다고 퇴짜를 놨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병원 전남대 병원에서 16번 환자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켰던 그 이유가 뭔지 또 그걸 시킨 사람은 그 원칙대로 이 중국을 다녀온 사람만 이 검사를 받는다는 원칙을 깼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18번 환자 딸이 마스크만 쓰고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래도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메르스나 이런 경우도 환자는 그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를 씌우고 환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 보호구는 의료진이나 이송하는 종사자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마스크를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말은 요청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나 1339가 누가 확인해 줬는지까지 제가 그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지침으로는 이제 중국을 다녀오시지 않으면은 코로나를 의심하는 그런 사례정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례정이나 지침을 개정할 때 보완해서 의사의 재량과 그리고 또 범위를, 국가의 범위나 임상의 정도를 얼마나 넓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소화할 수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우선순위로 검사나 이런 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는 분들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경계의 면에 있는 분들의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정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정하면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서 지침을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국가마다 사용하는 그런 사례 정의가 다릅니다. 그 사례 정의의 많은 부분이 다른 게 유행 국가를 어디로 볼 거냐, 증상을 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볼 거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폐렴까지 볼 거냐, 이런 조합을 가지고 가장 그 나라의 역량에 맞는 사례 정의를 정해서 대응하고, 이거는 수시로 변한다. 특히 신종감염병은 그런 점들은 좀 이해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16번 환자를 검사시킨 사람은 규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도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예전에는 저희가 우한시나 후베이성으로 국한을 해서 1차 사례 정의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넓혀서 지금 중국 전역으로 지금은 넓혀 놓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넓힐지, 또는 중국에서 현재는 폐렴이 있는 경우로 국한을 했는데 폐렴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호흡기 질환도 사례에 넣어서 검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핀 강명입니다. 그 광주 21세기 병원, 그러니까 코호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호트보다 더 이렇게 수준이 낮은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코호트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이유하고요. 그리고 이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그 격리 해제 얘기가 국립의료원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질본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국립의료원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문제가 없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환자 퇴원 가능성은 제가 며칠 전에 브리핑 할 때부터 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지를. 그거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같이 내린 결정이고요. 그 격리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오늘 브리핑 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이 환자를 보셨던 주치의와 또 그걸 리뷰하셨던 그 임상 그 전문가들이 이 환자의 경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오늘 같이 모시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진료하시는 의사를 여기까지 모시고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 부분, 환자에 대한 그런 진료에 대한 총괄은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보건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코호트요. 코호트 격리보다 수준이 낮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시에 노출된 사람들을 동시에 격리를 하는 그런 개념의 코호트라고 한다고 하면 코호트 격리를 하되 이 병원은 다인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1인실 격리를 다 진행할 수가 없고 그런 공간에다가 노출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혹시라도 누가 생기면 또 다른 2차, 3차의 노출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1인실 격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그분들의 어떤 입원의 필요성, 입원 치료의 필요성 같은 걸 따져서 자가격리 내지는 병원 격리를 분류를 해서 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거지 코호트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를 하는 건 아니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격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